코로나 팬데믹으로 구례군 관광업계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발견과 문화재 등록 추진으로 구례군 관광산업의 불씨를 키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례군의 수건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광산업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6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리산 선교사유적지는 세계적인 소중한 기독교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로 등록 후 보존해 구례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뜻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례군민 양모 씨는 지리산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사유적지는 1960년대에 오래된 건축물로 훼손 직전이어서 관할관청의 빠른 문화재 지정으로 보존해 국립공원이 아닌 토지면 문수리, 파도리 인근의 왕시루봉 선교사유적지를 복원하고 역사박물관, 연수원, 호텔, 휴양시설 등을 건립해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곡성군은 심청전의 근원 설화인 홍장설화가 문헌에 기록된 실마리를 근거로 심청축제를 개최해 관광자원화에 성공했고, 장성군은 홍길동이 장성아차국 출신이라는 기록만으로 홍길동 관광자원화를 이끌어 홍길동 축제를 전남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홍길동 캐릭터를 활용한 특산품을 개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장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구례군도 자연발생 경관을 활용한 산수유꽃 축제 등으로 구례관광에 일조하고는 있으나 하지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 여기 이 장소는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개화기 현대사의 하나의 그 시간의 기록이라 그러죠. 유산에 대한. 그래서 1968년으로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의 건물은 자연공원법 18조 마항에 보면은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교 건물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목조 건물이 소중한 유적지가 장마철만 되면 항상 훼손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응급 보수도 해야 되고 미리 대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인유한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수고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적지 이 부분이 사실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억 니은도 모르는 그 문맹 시절에 18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또 병원도 하나도 없었고 학교도 하나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때 나무 초급목피를 비워서 끓여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만큼이나 그 굉장히 어려운 1890년대 외국에서 캐나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그 한글을 보급하면서 깨우치게 만들어주시고 학교다 병원이다 해서 문명을 탈피하게 해주신 참 고마우신 분들의 흔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 법인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력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는 흔적을 보존하는 거니까 교훈의 현장으로 쓰고자 차세대였던 청소년들,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교훈의 현장, 그런 의미를 갖고 저희는 피곤함도 모르고 1220m 이 고지까지 올라와서 저희가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애달픈 것은 어떻게 이런 현대사의 기록을 놓고 타 종교에서 관여가 돼가지고 이래라 마라 하지 마라 등록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미개한 수준인지 저는 참 가슴 아픈 현장이거든요. 를 개발하는 부분은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례 군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구례를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라며 소리축제 등 행사를 위한 축제는 남학제 내 행사로 통폐합시키고 왕시루봉 선교사 기념관 등을 추진해 관광구례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가 관광구례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양모 씨는 왕실후봉 유적지는 기독교적 가치를 떠나서 근대 문화적 가치와 건축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라며 왕실후봉 선교사 기념관이 건립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1천만 명이 구례군의 선교사 유적지를 방문한다고 가정해보면 1년에 100만 명이 구례군을 찾을 것이다. 라며 이 엄청난 관광 콘텐츠를 구례군은 종교적 논리에 밀려 손도 못 대고 있어 안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리산 왕실후봉 선교사 유적지는 불교 문화권이었던 구례에서 외국인 별장으로 잘못 인식되어 구례 군민들에게 외면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교사와 가족들이 풍토병으로 호남에서만 67명이 사망해 전염병 염려가 없는 노고단의 휴양촌을 세워 피접했는데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돼 1962년에 지리산 왕실후봉에 선교사 휴양촌을 세워 노고단 휴양촌을 계승해온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근대의 선교사들을 통해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남대 등을 세워 교육사업에 힘썼으며 가까운 순천에서는 지리산에서 피접하던 선교사들이 매산중 고등학교, 광주 숭일고, 수피아여고, 전주기전, 신흥고 등을 세워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했으며 일제의 독립운동에도 앞장선 사실들이 홍보를 통해 알려져 왕실후봉을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는 수많은 군민의 주장입니다. 사단법인 왕실후봉 선교사 유적지 보존연합 소강석 이사장은 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구례군 토지면 일대 국립공원 외 지역에 선교사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을 반대하고 유적지를 철거하자는 주장이 그것인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서식처로 공원자연보존지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주장이 궁색하다는 국민들의 항변이 많습니다. 구례군민 김모 씨는 국립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보존하자는 것인데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이유로 유적지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반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많은 남자를 같이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와 상충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유적지가 기독교적 가치나 선교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구례 지역 사회의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등한시한 점은 없는지 구례 군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실후봉 유적지를 취재하면서 본 기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결과물을 경계해왔습니다. 구례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선교사 유적지의 가치를 조명하고 구례 군민들의 의지를 가감없이 취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수의 힘에 의한 반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구례일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리산 왕실후봉 선교사 유적지 문제를 심층 취재해 구례 군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취재해 구례일보 신명철 기자였습니다.